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은 조현진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부모가 살던 집을 이제 자녀에게 신혼집으로 무상으로 내준 경우 절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보, 우리 큰애 결혼 자금으로 얼마나 모였지? 이번에 적금 만기되는 것까지 합쳐서 한 3억 정도는 될 거려. 이번에 큰애 결혼할 때 전세 자금으로 보태줘야겠어. 그런데 3억 원을 한꺼번에 주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차라리 현금 대신 지금 이 집에서 큰애가 살게 하고 우리가 그 돈으로 전세 얻어서 이사 가는 건 어떨까? 갑자기요? 어차피 작은 애도 지방으로 회사 발령 나서 우리가 이 집에 살 필요는 없긴 한데. 은퇴했으니까 공기 좋은 곳에서 전원 생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잠깐, 그렇다면 돈으로 준 게 아니어서 세금 부담은 없을까요? 네, 웹툰 보셨을 텐데요. 이거 그러니까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이제 부모의 고민이 담긴 웹툰이었는데, 그러니까 신혼집을 구해주는 대신에 부모 자신들이 살던 집을 자녀에게 이제 뭐 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 이렇게 돈을 받지 않고 자녀에게 살던 집을 빌려줄 경우에는 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모가 주택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도 증여세를 낼 수 있는데요. 네. 현행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등,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을 무상이나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도 부동산을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한다면 자녀에게는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살던 집을 자식한테 살게 해주고 이제 전세를 가면 남들은 잘 모를 텐데 주변에서도 제가 보기엔 증여세 냈다는 사례를 잘 들어보진 못한 것 같거든요. 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간 주고받는 예를 들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생활비나 교육비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적정 임대료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 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으로 정밀한 조사가 가능해져서요. 그래서 과세 요건이 되는데 누락할 경우 증여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주택을 빌려줄 경우를 상정했을 때 이 구체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인가요? 네, 먼저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합가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증여세는 과세하는 기준 금액이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부동산 가액의 2%를 적정 임대료, 즉 연간 사용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년간 사용 이익을 합산해서 1억 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구체적으로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부모가 보유하는 집이 시가 8억 원인 경우, 그리고 14억 원인 경우를 비교해서 네. 설명드리면요. 예. 시가 8억 원인 주택의 경우 5년간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므로 과세가 되지 않지만 네. 시가 14억 원인 주택의 경우에는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라 약 560만 원의 세부담이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시가 약 1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니까요.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5년 동안의 무상 사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5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이미 냈던 세금은 혹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 사용 기간이라도 더 이상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이사나 상속받거나 혹은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수정 신고를 통해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거주하였다가 이사하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 3년치에 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받는, 그러니까 월세식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임대료를 주고받더라도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 부모는 소득세를, 자녀는 증여세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증여세는
시가와 지급 대가의 차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과세가 되는데요. 네. 무상 사용의 경우에는 5년 기준 1억 원이었다면 저가 사용의 경우에는 1년 기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 싸게 임대를 해도 세금은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사실 뭐 집안 사정에 따라서는 자녀에게 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좀 빌려주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약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임대 시에도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시가약 13억 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고려해서 시가의 7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과세관청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사전에 마련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부모가 소유한 상가를 빌려서 뭐 카페나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주택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때도 무상 사용이익이 5년간 1억 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는 점은 같습니다. 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예.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의 경우는 적정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 주택 취득을 위해서 모아둔 자금을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라 뭐 일정 주간 정도 좀 빌려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이때도 무이자나 낮은 금리로 빌려주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네. 이때도 세법상 적정 이자와 주고받은 이자의 차이가 연간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매기는데요. 적정 이자율은 4.6%를 반영해 계산하게 됩니다. 네. 사례처럼 3억 원을 무이자로 되어 있을 경우 증여세는 138만 원 발생하는 반면 연 1.33%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 미만이라서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계존비 속한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언젠가 갚을 돈이 아니라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증여로 보기 때문인데요. 다만 실제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빌린 돈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데요. 네. 차용증을 공증만 받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차용증에 이자 지급 조건과 상환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집을 자녀에게 내주는 경우에 이 절세 전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부모, 자식 등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을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할 경우에 주택 소유자는 소득세, 주택 사용자는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예. 첫째, 부모가 시가약 1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자식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면 증여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둘째, 증여세 과세 대상 주택이라면 세법에서 정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그만큼 대가를 주고받으세요. 네. 시가약 13억 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부모 자식 간 임대료를 시가의 70% 이상 주고받아야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 셋째, 부모가 부동산 취득을 위한 금전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에 이자율, 이자 지급일, 만기 등을 기재하고 원리금 상환에 관한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현진 회계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